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대 졸업식에서 이 경찰 수사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 나와서 경찰은 통제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 지휘권, 수사 종결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 2부와 3부에 걸쳐서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당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 발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뭐 예상됐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네,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그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나 또 대통령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 배석해서 네. 살펴보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과 조금은 침묵을 지키는 네. 검찰총장님의 태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느낌은 가졌었습니다만 아, 예. 예. 그러나 그 부분들에 관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특히 뭐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설득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와 검찰에서 흘러나왔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공수처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반대하기는 힘들고 하나는 주고 하나는 그러니까 지키는 것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일반적이었는데 문무일 총장은 둘 다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건 기류 변화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검찰 기류를 지금까지 잘못 읽었던 겁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네.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그냥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사실 검찰총장이 사법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본인의 공식적인 발언을 할 기회가 이번이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실 사법개혁위원회가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초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네. 제가 받은 느낌은 원칙적으로 이건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전제고 네. 그러나 검찰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 또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는 또 이런 문제점 이런 원론적인 느낌은 저는 좀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처음이니까 네. 이른바 속칭 세게 질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좀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어차피 협상의 여지를 통해서 네. 부분들은 조절될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먼저 세게 얘기하고 그중에서 일부는 양보하고 네. 일부는 지키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그러면 검찰의 그 전략을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뭐를 내놓고 뭐를 지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야당의 움직임을 좀 보면 네.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 예. 그쪽은 사실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뭐 검경 수사권은 조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의 일부를 조정해주고 공수처는 조금 뭐 이렇게 할 생각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예. 오히려 그것에 이제 편입해서 편승해서 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수처의 일부를 주고 수사권을 병존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그 야당과 검찰이 공조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제 보여지는 모습에서 조금들 느끼셨을 텐데 네. 일단 야당 쪽에서는 본인들이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는 걸 반대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게다가 검찰에 대한 되게 우호적인 느낌이 있어요. 참 묘한 느낌. 야당 의원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법조가 결국은 뭐
검찰 뭐 재판사, 뭐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네. 검찰 쪽에 출신 의원들이 야당 쪽에 훨씬 더 많으시고 네. 그래서 검찰의 의견들을 더 반영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청와대에서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조국 민정수석이. 네네. 그다음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관련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히 넘겨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제범죄 이런 거는 계속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네.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때 경찰 쪽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아니 그렇게 칼로 딱 무 자르듯이 경계가 뚜렷한 범죄가 어디 있느냐 뒤지다 보면 이게 경제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 경제라든지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무늬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반박이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예. 지금 검찰에서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없으면 네. 인권 침해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뭐 그리고 수사 지휘라는 것이 대세다. 네. 다른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 뒷면에 그 디테일을 봐야 되는 게 네. 일단 수사 지휘가 있는 것은 직접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곳은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장 청구권의 경우에도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검찰이 그거를 다 판단하고 본인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장이 잘 뭐 이렇게 남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료들을 보면 지금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영장 청구를 한거나 네. 예. 오히려 그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이 대신 청구해 준 거나 네. 오히려 경찰을 대신해서 검찰이 신청해 준 것이 더 기각률이 낮아요. 네. 그래요?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마치 그리고 사법 통제라는 용어가 저는 네. 그것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법 통제는 재판부거든요. 사법부는 그 법원이죠, 법원.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검찰이 자꾸만 검찰의 사법 통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검찰이 행정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승격시켜서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점을 말씀하셨으니까 좀 질문을 이걸로 좀 이어갈게요. 일단 먼저 이전부터 일부 언론은 네. 문무일 대 조국의 갈등 프레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던데 이런 그 묘사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게 언론이 정말 이 문제를 흥미 위주로 가져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충돌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죠. 네. 그리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저희들이 볼 땐 네. 오히려 기존의 검찰에 대한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너무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뭐 이렇게 예전 정권 같으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같으면 청와대가 다 나서서 핸들링 했겠죠. 네. 그런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쨌든 이런 입장으로 조율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선시한다. 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최초로 검찰총장이 사법개혁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얘기한 거죠. 근데 네.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의 멘트가 뭐냐면 조정 과정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그 수평적 관계에서 조정하는 관계입니까, 의원님? 그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 행정부의 한 외청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정이라는 표현은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네. 검찰은 행정부 산하의 법무부의 지시를 받는 외청입니다. 그렇죠. 법무부 예. 산하의 외청입니다. 네. 다만 그것이 그 기능의 특성 때문에 준사법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란 표현 자체 안에도 저는 그것이 왜곡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예. 그러면 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미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1월에 네. 이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내놨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그럼 이 상황 자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이 예. 실제로 그러니까 원칙을 그러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안을 보시면 예. 큰 그림이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다 들어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세부 안은 네. 없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세부 안에 지금 조정이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조정이 시작됐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요. 근데 그동안은 절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헷갈려서 네. 드리는 질문인데 법무부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검찰이 나서야 되는 겁니까? 법무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법무부는 이미 장관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개혁 의지, 수용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근데 검찰총장이 나서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황 정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그게 저희 그 문재인 정부의 특성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예. 검찰 내부의 조직에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전달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별건일 수도 있고 연결돼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의원이 사개특위에 있는 게 맞느냐? 의원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의원이 포함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사롭게 정말 그 국민이 주신 입법부라는 그런 네. 엄정한 권한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사롭게 그것이 활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의 권위는 입법부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 스스로가 지켜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살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당사자가 계신 것뿐만 아니고 네. 그 주변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잘못됐다. 정치보복이다. 심지어 안미영 검사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돼서 네. 그 안미영 검사 측에서 장제원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무슨 뭐 커넥션 발언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백혜련 그렇죠. 의원과 안미영 검사에 무슨 커넥션이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개혁은 예. 기본적으로 각 권력기관들의 권한 재배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었던 수사권이나 뭐 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거 안 놓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협상에 내가 협조할게. 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리고 숫자가 적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정의당이나 뭐 이런 분들 숫자가 적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제1야당께서 100분이 넘는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사실은 다스가 만약 MB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자라면 소유주시라면 예. 지금 이 염동열 의원이 허위 신고 그리고 예전에 그 한 의원님 한 분도 뭐 몇백만 원짜리 그거를 잊어버리고 놓쳤던 놓쳐서 신고를 못한 경우도 벌금 80만 원을 받았거든요. 아, 이제 선거 때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빠지고 이런 거 허위 신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100만 원이면 의원직이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스라는 그 어마어마한 몇백억, 뭐 몇천억이 될 수도 있는 그 재산을 숨겼다. 내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분이 5년 동안 대통령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뇌물죄며 이 모든 것들에 수십억이 넘어가는 이 범죄 행위들이 저는 그분들은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10년 동안 밝혀지지 않고 이제서야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 호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포스럽다고 저는. 국민 호러라고요? 예, 국민 호러죠.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과 함께했고요. 그건 그렇고 문무일 총장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이것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위헌적 요사는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수사작용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담당을 하는 게 삼권 분립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데 지금 공수처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 내용이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또 문무일 총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어떤 부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도 유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 논의는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검찰이 이런 입장을 밝히면 다시 공수처의 위상이라는 원론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다가 문무일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심사권 등을 유지해야 된다라면서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검찰이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검찰의 입장을 밝힌 거죠. 이거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국회가 입법권을 동원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진도가 상당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궤도대로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이번이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실 사법개혁위원회가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초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네. 제가 받은 느낌은 원칙적으로 이건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전제고 네. 그러나 검찰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 또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는 또 이런 문제점 이런 원론적인 느낌은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하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처음이니까 네. 이른바 속칭 그냥 세게 질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좀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어차피 협상의 여지를 통해서 네. 부분들은 조절될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먼저 세게 얘기하고 그중에서 일부는 양보하고 네. 일부는 지키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그러면 검찰의 그 전략을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뭐를 내놓고 뭐를 지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야당의 움직임을 좀 보면 네.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 예. 그쪽은 사실 공수처는 묘한 느낌. 야당 의원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법조가 결국은 뭐 검찰 뭐 재판사 뭐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네. 검찰 쪽의 출신 의원들이 야당 쪽에 훨씬 더 많으시고 네. 그래서 검찰의 의견들을 더 반영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청와대에서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조국 민정수석이. 네네. 그다음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관련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히 넘겨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제범죄 이런 거는 계속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네.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때 경찰 쪽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아니 그렇게 칼로 딱 무 자르듯이 경계가 뚜렷한 범죄가 어디 있느냐 뒤지다 보면 이게 경제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 경제라든지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의만 그렇게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뭐 검경 수사권은 조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의 일부를 조정해주고 공수처는 조금 뭐 이렇게 할 생각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그것에 이제 편입해서 편승해서 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수처의 일부를 주고 수사권을 병존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그 야당과 검찰이 공조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여지는 모습에서 조금들 느끼셨을 텐데 일단 야당 쪽에서는 본인들이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는 걸 반대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게다가 검찰에 대한 되게 우호적인 느낌이 있어요. 참 묘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대 졸업식에서 이 경찰 수사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 나와서 경찰은 통제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 지휘권, 수사 종결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 2부와 3부에 걸쳐서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당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 발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뭐 예상됐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네,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그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나 또 대통령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 배석해서 네. 살펴보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과 조금은 침묵을 지키는 네. 검찰총장님의 태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느낌은 가졌었습니다만 예. 그러나 그 부분들에 관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특히 뭐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설득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와 검찰에서 흘러나왔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공수처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반대하기는 힘들고 하나는 주고 하나는 그러니까 지키는 것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일반적이었는데 문무일 총장은 둘 다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건 기류 변화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검찰 기류를 지금까지 잘못 읽었던 겁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네.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그냥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사실 검찰총장이 사법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본인의 공식적인 발언을 할